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지금 뭐 칠판에 조금 적어놨는데 뭐 철진한 이야기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려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문의가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심신상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 못하거나 그리고 올바른 어떤 의사 결정을 못할 경우에, 그게 심한 경우에는 금치산자, 약한 경우에는 한정치산자 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일본법을 개소하면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정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 성년 후견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후견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이 개정돼서 시행됐는데, 이게 유명해진 거는 이제 그것 때문이죠. 롯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제 정신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해가지고 유명해진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 이제 피후견인이 될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노쇠하셔서 치매라든지 올바른 이런 법률 행위의 의미도 모르고 이럴 경우에, 이제 모시고 있는 형이나 누나가 몰래 아버지 인감 빼다가 재산을 자기들은 증여한 것처럼 한다든지, 근저당권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데 동료한테 속아가지고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된다든지,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이 공통적인 거는 이제 피후견인, 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거치거든요, 정신감정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법원에 출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진단서 같은 걸로 대체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감정 받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비공개로 판사가 면담을 이제 합니다. 피후견이라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후견이 될 사람을 상속인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남매라 그러면 장남이 한다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후견인 지정이, 선임이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하면은 이제 후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후견의 이 개시와 종류는 모두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후견이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일단 후견인은 동의가 된 가족들 중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후견인이 있으면 사회복지사나 저 같은 변호사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후견 계약인데, 후견 계약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이제 선임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건 실무상 거의 저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특정 후견은 일시적이고 이제 특정 사무, 특히 특별한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후원을 하는 거죠. 옆에서 그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도와주는 거고, 이 사람은 특정 의견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중치라고 그럴까요? 중요한 건지 안 건지 그 정도 선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로 문제되는 건 성년 후견이냐 한정 후견이냐인데, 성년 후견은 질병, 치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리 분별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걸 정신감정 받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고, 정신감정 받았다 하더라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 근데 통상 이제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을 모른다거나, 집 주소를 모른다거나, 전화번호를 모른다거나, 그다음 인지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성년 후견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은 한정 후견인데, 차이점은
성년 후견은 그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후견을 도와주는 후견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후견인이 대신해서 행위를 하고, 신상관리와 관련해서 피후견인을 어느 요양을 모실 거냐, 어느 요양병원에 보낼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성년 후견은 포괄적인 재산관리권과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은 약하지 않아요. 사리 분별력이 계속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다 없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여한 동의권 범위 내에서만 이 사람이 한정적으로 후견한다, 이런 것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성년 후견인 지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성년 후견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판사가 보거나 정신상정 해보면 아니 뭐 좀 얘기는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정 후견으로 실무상으로는 청구 취지를 바꿔라고 해요, 법원에서. 아니면 스스로 바꾸든지 상황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정 후견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이게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가 돼서 등기가 돼가지고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선정이 되면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다 이제 연락이 가서 후견인이 뭐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재산상 처분행위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은 가진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허가받아라, 뭐 500만 원 성년 후견인이 임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뭐 500만 원 이하라고 이제 가정법을 적으면 1000만 원 지출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뭐 이렇게 다 그 내용들이 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년 후견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형제 중에 이제 뭐 조금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재산을 뭐 근접거리에 있는 자식이나 상속인이 혼자서 독차지할까봐 이걸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몸져 누우셨는데 뭐 여러 가지 보험을 확인한다든지 뭐 은행에서 뭐 인출을 한다든지, 왜냐면은 치료비가 이제 필요한데 자식들 돈으로 내는 데도 한계가 있고, 아버지가 뭐 가지고 이제 예금 예치해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정식으로 동의권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산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부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통상 이 두 가지는 실무에서 제가 많이 처리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크게 안 쓰이고,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그런 개념으로 비슷하게 보셔도 뭐 무방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성년 후견은 이제 뭐 어쨌든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문 변호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후견인이 될 자가 그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제 전문 후견인 자격증이 있는 뭐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은 이제 보수가 나가거든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그래서 뭐 그런 좀 단점은 있긴 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전문 후견인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고, 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합의가 된 게 있으면 동의받은 후보자를 신청할 때 기재해서 내시면 됩니다. 뭐 지금 뭐 설명할 건 많지만, 뭐 대략적으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기타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